이거 뭐야? 이거 헐크야 헐크? 아버지? 너 레슬링 하려고? 아버지, WWF 아버지? 갈 거야 너? 이 이상한 복장은 뭐야? 이게 뭐야? 요정 같지 않아?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왜 귀여워. 요정 같잖아. 이렇게 뚱뚱한 요정이 어딨어? 왜? 배 나오고 레슬러 같지 않아? 헐크? 너무 귀엽다. 어? 방금 애기 놀아주다가 이제 막 재우셨잖아요. 애기가 되게 재밌는 게 아침 7시, 8시 일어나잖아.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그걸 한 2~3시간을 해야 돼요.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른데 돌 정도 네. 된 애기들 같은 경우 3시간 정도 놀아주면 애가 졸려해. 그 시기를 또 지나면 또 잘 안 자. 졸려할 때 낮잠을 재우고 낮잠을 재울 때 이제 부모들이 좀 휴식을 취하는 건데 우진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거 경매책이야 경매책. 우진아 넌 봐도 몰라. 우진아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뭐 하고 싶어요? 응? 거? 응? 예전에 육아를 하기 전에는 그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반얀트리 같은 데 호텔 회원권 사서 같이 맨날 수영 다니고 아이들의 힘을 쫙 빼놔야 낮잠을 자고 이제 자기들이 뭘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정말 좀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놀아주는 게 막 30분 정도 놀아주면 그냥 즐겁다, 귀엽다 이런데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현타가 와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예쁘면서도 되게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 생산성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좀 그래요. 오늘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유튜브 콘텐츠 준비해야 되는데 또 독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남는 시간에 생산적인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육아를 할 때 그런 현타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멍 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육아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 안고 있는 거 지금 우진이가 11kg 정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 오래 안고 10.2kg. 있으면 상당히 이제 돌이 지나가지고 11kg면 그래도 좀 뚱뚱한 편이긴 하잖아. 아니 10.2라니까요. 에이 무슨 10점이야. 먹어도 10개월 때 이미 됐어요. 10kg 넘었는데. 아니야 병원에서 10.2kg였어요. 응? 이 난장판은 뭐죠? 아니 이거 촬영 전에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진이 못 나가 못 나가. 우진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주온 놀이. 이게 내가 개발한 주온 놀인데 이렇게 닿으려 그러면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약간 학대 아닌가요? 아니야. 우진 이거 붙여보자 이거. 붙이는 건 못해요. 뗄 수만 있어요. 그림에 맞게끔 붙여야 돼. 이게 그림 틀리게 붙이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림에 딱 맞게끔 붙여보자. 이거 어디다 붙여야 돼 이거 어디다 붙여야 돼? 여기다 붙여야겠지.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데다 붙이면 안 돼. 여기다 붙여 여기 이렇게. 정답을 강요하는 교육 좋지 않습니다. 아 그쵸. 주의식 교육은 안 하는데 그죠 여기 태양계가 있잖아. 너가 태양계 파괴자야. 너 타노스야 너가? 여기 다 떼. 여기다 이렇게 맞게 붙여야지. 그러고 보니까 우진이 좀 타노스랑 비슷하게 생겼네 얼굴이. 뭔 소리야 이렇게 이쁜 애를 가지고. 너무 어색하네요. 아빠가 애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 설정샷. 아 자주 보는데요 되게? 뭔 소리예요? 육아와 함께하는 육아데디인데 내 그러니까. 별명이 뭔 줄 알아? 육아데디야. 친구들 사이에서 너 그렇게 육아를 많이 한다고? 막 이러면서. 입에 침 발랐어요? 형은 육아에 쓰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래도 요즘에는 한 2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육아를 지금 하면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말도 못하게 많죠. 자기 생활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 그나마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제 생활을 거의 포기하지 않고 평일날에도 제가 약속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저녁 약속 다 하고 오고 아이는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자니까 저는 거의 그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어디 가고 싶다든가 이럴 때 좀 제약이 생기는 게 어쩔 수 없이 있고 결국은 시간을 뺏기는 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저는 뭐 이제 퇴근하고 나서 다른 일들도 좀 해야 되고 유튜브도 콘텐츠 찍어야 되고 일요일 날은 라이브 준비도 좀 해야 돼요. 사실 당일날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육아를 하다가 자기도 좀 쉬고 싶은데 봐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라이브 2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또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다 이거 노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는데 시간이 가장 큰 그거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아 비용을 뽑죠. 어떤 게 돈 제일 많이 들고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릴 때는 시터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시터 비용에 대해서는 세후 금액으로 시터분에게 상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300 중반에서 4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 기준이에요. 좀 많이 주시는 분들은 400 이상 주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모님이 상주를 하시면 이모님의 입도 있잖아요. 식비도 더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일반 생활비가 올라간다. 뭐 당연히 둘이 살 때보다 전기세, 뭐 수도세 더 많이 쓰겠죠. 기저귀값, 분유값, 아이들 무항생제 뭐 이런 거 먹이고 등등등 해가지고 사실 저는 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에 쿠팡 어플도 없어요. 저는 배달 앱이 없어요. 아예 신용카드 등록을 안 해놨어요. 핸드폰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 등록해놓으면 뭔가 털릴 것 같은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절대 안 하시려고 등록 안 하신 거. 잠시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게임 아이템 300 정도 결제했거든요. 그니까. 카카오페이로 돼요. 그거는. 카카오페이로 모든 게 다 돼요. 아 그래? 게임을 다 지워가지고. 게임. 여우야 일로 와봐. 여우 일로 와. 좀 사이좋게 지내. 여우 일로 와.
은진아 궁금한 게 많아. 일요일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다 휘젓고 다니고. 어? 누나 어디가? 야야야 이것 좀 쓸어줘. 이게 찾아서 이렇게. 응? 너가 이거 다 휘젓고 다녀가지고. 아프자? 은진이 아프자? 은진아 지금 찍고 있어. 이거 브이로그야. 이렇게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이면 어떡해. 브이로그에 얌전한 모습을 보여야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생활비가 나가는지 솔직히 저는 몰라요. 최소 식비로만 한 3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 이모님. 근데 이제 300만 원이라는 게 외식 비용 제외예요. 제가 막 도매정담 가고 뭐 조우 가고 고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건 다 제외입니다. 장 보는 비용만 300 이상 나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시터분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400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사실 그게 자기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우진이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우진이는 맛있어요. 엄청 잘 먹어. 우진이는 포동포동 살이 쪘어. 우진아 맛있어. 우진이 자야지. 뭐야, 난 지금까지 잤는데. 아 그럼 시터랑 식대만 해도 거의 700 잡았고 700, 800 여기에서 나가죠. 사실 뭐 기저귀값 뭐 이런 건 포함 안 하셨잖아요. 그런 건 근데 크게 많이 안 들어. 기저귀 해봤자 뭐 여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요건 이제 기저귀 아니구나. 갈아보신 적이 없었어? 아 기저귀 여기 있는데 뭐 이런 기저귀들 쓰고 기저귀 3번 갈아봤습니다. 제가 1년 동안 3번 정도 갈아봤는데 똥도 닦아봤어요. 근데 많이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네. 나 아무튼 한 700대 정도는 애 키우는데 당장 아니 근데 그게 일반 가정에서는 일단 그게 상주 의무를 잘 안 쓸 거고요. 서울의 중위 가구 소득이 450만 원 정도예요. 그쵸. 가구 소득이 네. 개인 소득이 아니라 중이면 이제 서울에 400만 가구 있다 하면 200만 등이 있는 딱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이 평균 450만 원 정도거든요. 450만 원을 가구에서 벌게 되면 시터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출산율이 좀 개선이 될 텐데 서울의 학교 출산율이 0.5명대고 전국적으로는 0.7명대잖아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1명대인 데도 있어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뭐 주거 비용이 높고 인건비도 높고 등등 물가도 높고 해서 그런 일일 텐데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월 자기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맞벌이냐 아니냐 좀 다르겠지만 가구 소득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것 같고 그래서 육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노동 유연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육아를 하는 동안 대처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응급 상황에 당장 가서 아기를 케어하거나 그런 게 너무 맞벌이 부부한테는 힘드니까 애가 아프다든가 뭐 이럴 수 있고 우리 애는 또 코로나도 걸렸었고 근데 아기들 회복력이 진짜 빠르더라고. 하루 이틀에 다 나가냐? 아기들 회복력이 빨라. 당신이 안 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빠른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금방 아니에요. 났더라고. 이틀가 뭐 고열 엄청나고 40도까지 찍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틀 고생하고 딱 났잖아. 아니 그런 다음에 콧물도 계속 나고 아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애기 때 뭐 다 아니 그런 거지. 형이 애 아픈 줄도 가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드러기 나가지고 막 아니, 뭐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나도 아토피 나고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원래. 감기도 한 번 옮겼거든요 아빠가. 근데 뭐 애들은 감기 좀 옮으면서 크는 거지 뭐. 넌 코로나 옮겼잖아. 저처럼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상상할 때 내 삶이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형이나 형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체감을 하세요? 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말에 조금 이제 아이를 한두 시간 정도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아침에 저는 원래 그렇게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닌데 토요일날 좀 늦게 동안 영화를 좀 보고 싶잖아. 영화 같은 거 보고 좀 게임도 좀 하고 뭐 이러고 싶단 말이야. 그럼 게임을 하고 좀 이렇게 늦게 잤어.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 근데 아이가 이제 한 8시 정도 되면 와서 날 깨워.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새벽 3시 정도에 집에 들어오는 때도 있고요. 새벽 3시까지 영화를 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은 대부분 9시 넘게까지 제가 아니, 애기를 거짓말을 해. 아니 방에 문을 지금 몇 닫아놔. 시야 물으면 10시라 그래. 그 휴게소는 8시 30분이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내가 안 믿어. 이제 양치기 소년이 무슨 돼서. 의도죠? 저는 새벽 3시에 올 때는 거의 없고 그럴 때는 금요일이나 뭐 평일날은 어차피 내가 일찍 출근해야 돼서 그렇게 못하고 금요일날 이제 술을 먹고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게 전혀 부담이 안 됐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부담이 되고 근데 제가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뭐 드라이브 모임이 있다 내가 못 가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요즘 추워서 잘 안 가는 남산도 제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 일찍 가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냥 자유롭게 좀 다니는 것 같고 어차피 내가 남산 가는 시간에 아이가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어차피 평일날은 시터분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거의 신경 안 써요.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잠깐 뭐 한 30분 놀아주고 나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저녁 연습도 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평일날에는 저는 어차피 고용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부모가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또 와서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되게 귀엽지? 네. 애기들은 귀여워 되게. 이렇게 보니까 형이랑 얼굴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 그 네. 30분 정도 놀아주면 되게 즐겁거든? 근데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현타가 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피곤하고 얘는 막 재미없다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죠. 이거 다 어지글 거야 이제. 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아 여기 보면 차를 숨겨놨어 내가 이 안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뭐 페라리도 있고 여기 라페라리 있네 라페라리. 그러네요. 우진아 여기 라페라리 되게 비싼 차야. 응? 우진아 라페라리. 여기도 이 아이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넓은 세상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좁은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박차고 나가서 집안 전체를 돌아다니게 되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집도 좁게 느껴지겠지. 네. 그럼 이제 밖에 나가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수영도 많이 다니게 되고 회원권 어디 사가지고 어디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결국은 공간을 이렇게 확장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 세계가 확장되는 거거든 점점. 근데 아이의 세계도 되게 빠르게 확장이 되거든. 1개월 1개월이 달라. 이 나이 때에는. 이제 돌이 지났단 말이야. 그치 우진아? 이제 돌이 지났지. 지금 말을 안 하네. 쑥스럽나 봐 되게. 세계를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그 세계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계속해서 열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세계를. 그래서 자기가 귀찮다고 여기만 가둬놓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장이 잘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야,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 이거 봐봐. 페라리끼 이러면 죽는 거야 우진아.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 큰일 나. 제 와이프는 또 독특한 게 엄마들 중에서도 되게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엄마들은 아줌마를 한 명, 두 명 이렇게 쓰면서 본인이 거의 안 보는 엄마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맞벌이 하는 엄마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한 뭐 4시, 5시에 집에 온다라고 하면 보통 힘들잖아. 일을 하고 왔으면. 근데 꼭 2시간, 3시간을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1시간 정도 보고 남은 시터한테 맡기고 그래 너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근데 본인은 2-3시간 정도는 봐야 아이를 정서적 유대감을 긴밀하게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귀여울 때 보는 게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모성애가 강한 엄마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보려고 하는 엄마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최대한 좀 안 보려고 하는 엄마들도 있고 아예 전업주부인데 그냥 씻다 다 맡긴 엄마들도 있어요. 아예 다 맡긴다는 게 아예 안 본다 넷플릭스 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1-2시간 정말 보다가 커피 마시고 나가고 운동 다니고 뭐 이런 엄마들 되게 많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모성애가 모든 엄마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성애도 똑같지 않아요. 다 사람마다 자신한테 갖는 그 감정과 깊이와 정도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형 집에는 그림 되게 많잖아요. 아이가 이런 걸 인지하고 좋아하나요? 아이가 그림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그림 뭘 알겠어. 근데 아이가 세상을 인지할 때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게 뭐냐? 색깔이야 색깔. 색채를 통해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형상은 잘 몰라 뭔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색채를 통해서 인지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 뭐 나인원 한담도 그렇고 아크로도 그렇고 대부분 흰벽이란 말이에요. 가구들이 물론 그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다채롭진 않잖아요. 근데 그림은 되게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확실히 자라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림을 또렷하게 쳐다봐요. 우진이 이거 좋아해 이거. 구슬 있는 전화기 좋아해요 우진이. 안 좋아하는데 아빠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 스탑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전화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냥 아빠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에 스탑하신 것 같아요. 우진이 이거 뭐 좋아해 그럼 집에서? 팡팡 치는 거 좋아해요. 우진이 이 그림 좋아하잖아. 이거는 옛날에 뗐어요. 옛날에 뗐어? 네. 완전 애기 때는 이거 좋아했었는데 막 만들려고 우진이는 했었는데. 요거 팡팡 치는 거 좋아해요. 여기서 팡팡팡팡 치는 거 좋아해요. 액자 치는 거? 네. 액자 깨져야 안 돼요. 우진아 지금 졸린 거 같은데 지금? 그럼 잘까? 오늘 하루 종일 찍을 거야. 하루 종일 찍어서 압축적으로 한 10분 정도 영상을 만들 거야. 우와. 저는 추천드리는 게 물론 이게 색채가 아이의 정말 지능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논문에서 안 찾아봤는데 얼핏 물어보니까 다양한 색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좋대요. 자연환경도 가을, 뭐 여름 해가지고 단지에 나가서 계속 나무들도 보여주고 바깥 공기도 세게 이런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공감각적인 경험을 해주는 게 되게 좋대요. 근데 그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림이 이제 비싼 그림은 비싸고 싼 건 싼데 집에다가 파나 같은 거라도 걸어 놓으면 싼 거 있죠. 뭐 5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런 거 걸어 놔도 충분히 아이가 인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꼭 어떤 상류 문화 이런 걸 학습시켜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문화적인 경험, 그 문화자본이라고 하죠. 그 경험이 1-2년 동안 공부한다고 쌓이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10년, 20년 쌓여온 경험들이 그게 아비투스를 형성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문화자본을 어릴 때부터 계속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컬렉팅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뮤직 컬렉팅 안 해도 돼요. 그건 자기가 성향이
취향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미술관을 다니면 즐길 수 있잖아요. 미술관 표가 제일 싸잖아 사실. 영화표랑 7,000원,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어딜 가도 미술관 다 있으니까 미술관 돌아다니면 자기가 커가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못 했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어릴 때 부모님이 거기에 인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어릴 때부터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하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교육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술에 관심 갖고 컬렉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미술사를 나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릴 때 형성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또 어릴 때 음악이나 미술 계속 접하고 자연스럽게 노출 애초에 경계심 자체가 사라져서 맞아. 받아들일 때 되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스무스한 거니. 그래서 저는 집에 의도치 않게 많이 걸어놨잖아요. 네. 아이가 보면서 계속 만지려고 그러고 쳐다보고 어떨 때는 멍하니 한 1분 동안 쳐다봐 그림을 이렇게. 신기하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죠.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우진이가 일어났어.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인사해 인사. 우진아 인사해. 웃어? 웃어? 어릴 때 우진이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약간 이게 여성의 나체잖아. 그러니까 네. 어릴 때 막 엄마 젖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형상은 인지를 하니까 얘가 젖이 뭔지를 인지를 하거든. 그런 거에 영향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얘는 좀 성격이 순해서 집 돌아다니면서 다 긁고 이러진 않고 그림은 이제 우진이 때문에 얘가 손이 닿는 그림들은 거의 다 액자를 했는데 액자를 안 한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 하지마 하면 안 돼 이러면 제가 안 해. 딴 데 가고 뭐 그러더라고. 형수님께 궁금한 건데 출산을 추천하시나요? 출산을 추천하느냐 아니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내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천은 하는데 왜 추천하느냐 어쨌든 로스 보는 게 진짜 많은데 이 로스 보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좀 더 많아서 라고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사실 뭐 제 유전자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태어나서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름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재밌게 사는 그 과정에서 사실 아이가 방해가 되는 건 맞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분명히 제약이 생기거든.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제약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형들 중에서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데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없는 이 세상에 나름의 의미부여를 하면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 문장 안에서 의미부여를 하면서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걸 딱 끄집어내서 보면 인간에게 의미부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가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한테 어떤 의미부여를 하고 거기서 추억을 또 만들고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쌓고 네트워크라는 게 뭐 사회적 네트워크 말고 긴밀한 어떤 내적 감정을 쌓고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말하면 전 자율성하고 인적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 자율성을 해쳐요. 아이가 울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생겨. 우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거고 앞으로 커 나가면서도 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텐데 일을 이렇게 하고 막 힘들어 죽겠네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율성 깎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적 친밀감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누군가와 어떤 감정 교류할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저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인 측면을 좀 더 말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성험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칸트가 이야기한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선험적 종합 판단은 너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거의 경험이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포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고 나도 이제 받아왔지만 또 줌으로써 내가 배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받음으로써 잠시만 말이 좀 이상했고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끝. 근데 그럼으로써 내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지. 뭐 그래서 너무 많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덕교가 싼가? 너 이거 뭐야? 이거 헐크야 헐크? 아버지? 너 레슬링 하려고? 너 아버지, WWF 아버지? 갈 거야 너? 야 너 이거 우진아 너 뭐야 이거 이 이상한 복장은 뭐야? 이게 뭐야? 요정 같지 않아? 아니 이게 뭐야? 왜 요정 같잖아. 이렇게 뚱뚱한 여정이 어딨어? 왜? 배 나오고 레슬러 같지 않아? 헐크. 너무 귀엽다.